참,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날 밀어내고선 내 집에서 잘만 지냈네. 근데 아쉽게 됐어. 이 집 너희가 가질 수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 날 버리려고 한 내 놈들이 가족이었어? 그 입 닥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으로 보내더니 재산을 탐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순 75세는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온 작은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일궈온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정순 씨는 카페를 지키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 머신에서 퍼지는 구수한 원두 향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직접 구운 고소한 빵 냄새가 창문 너머 거리까지 퍼졌다. 가게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남긴 정겨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들을 바라볼 때마다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남편이 남긴 재산도 있었고 카페 수익도 적지 않았기에 생활이 넉넉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이 공간과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었다. 카페에는 늘 익숙한 얼굴들이 찾아왔고 박정순 씨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손님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온 단골들이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사가며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근처 주민들은 가벼운 산책 후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박정순 씨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부지런히 살아왔고 이제는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추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슬그머니 그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가게 운영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같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때요? 요즘 시설도 좋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좋다던데요.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박정순 씨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그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녀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언제나처럼 커피를 내리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점점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어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가게 일도 힘드실 텐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니까 훨씬 안전할 거예요. 박정순 씨는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이었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카페는 그녀의 삶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다. 이곳을 떠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민수와 지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끊임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마치 그녀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했다. 심지어 민수는 친구 중 한 명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가게 문 닫고 푹 쉬시면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순 씨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며느리 지영의 태도는 점점 더 조급해져 갔다. 처음엔 부드러운 말투로 설득하던 그녀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은근한 압박까지 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게 운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괜히 무리하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도 난처해지잖아요. 그 순간 박정순 씨는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는 걸.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들이었다. 민수는 종종 그녀의 통장 잔고와 집 문제를 슬쩍 떠보곤 했다. 엄마, 예전에 아파트 값 많이 올랐다고 하셨죠? 나중에 정리하면 꽤 괜찮겠어요. 가게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유지비도 많이 들 테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제는 너무나 뻔히 보였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순 씨는 모른 척했다. 아들이고 며느리였기에 믿고 싶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민수와 지영이 요양원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가 카페를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집도 가게도 그리고 그녀가 평생 모아온 돈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박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녀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박정순 씨는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로. 결국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긴 박정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끊임없는 설득과 압박 속에서 버티고 싶었지만 나날이 강해지는 그들의 태도에 지쳐버린 탓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권유였던 것이 점차 강요로 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자신이 큰 짐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엄마, 이렇게 힘든데도 꼭 버티셔야겠어요? 저희도 이제 애 키우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도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정이 담긴 말투였지만 이제는 짜증과 권태로움이 섞인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결국 박정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혼자 지내다 다칠 위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 박정순 씨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맞이했던 그 공간, 남편과 함께 꾸몄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이었고 그녀가 살아온 시간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 다녀오실 때까지 집 잘 봐드릴게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가게도 걱정 마시고요. 민수와 지영은 미소를 띠며 박정순 씨를 배웅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박정순 씨가 떠난 뒤 민수는 서둘러 부동산을 찾았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집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아닌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동안 부모님의 재산에 손댈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집만이 아니었다. 가게도 정리하려고 알아보던 중 그는 건물주와도 직접 만나 가게 임대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영은 박정순 씨의 통장과 재산 내역을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생각보다 돈이 많으시네. 이 정도면 우리 대출도 갚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는데. 그들은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손에 넣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처럼 서둘러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박정순 씨가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의 탐욕은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순 씨는 그저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갔다. 변호사는 오랜 지인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의 법적 문제를 상담해 오던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자 곧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박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아들놈이 내 것을 노리고 있는데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변호사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요? 박정순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생전에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모아둔 돈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었다.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내 전 재산을 넘길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신중하게 물었다. 혹시 유산을 일부라도 가족에게 남겨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박정순 씨는 단호했다. 그 아이들은 내 피부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탐욕스럽게 대하지는 않아요. 내가 아들놈에게 남겨준다고 한들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불보듯 뻔하죠. 차라리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데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눈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살펴본 뒤 조용히 펜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한 손길로 서명을 남겼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불안과 배신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박 여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이 재산은 전부 장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나는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유언장을 취소하길 원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내가 직접 찾아와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조작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새겨듣고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들이 자신의 것을 차지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들에게 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며느리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박정순 씨는 단호했다. 부동산과 은행을 오가며 박정순 씨의 재산을 정리할 준비를 하던 민수와 지영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박정순 여사님의 전 재산이 이미 장학재단에 기부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고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어머니 재산이 다 기부됐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에게 따졌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통장, 부동산, 가게까지 그들이 손에 넣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빈손이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었다.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지? 민수는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고 지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나 이내 현실이 직시되자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정순 씨를 찾아갔다. 요양원 한쪽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박정순 씨 앞에 며느리 지영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제발, 저희 다시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 씨도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었을까? 박정순 씨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도 결국 자신을 짐처럼 여겼던 아들과 며느리.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박정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내가 없어야 내가 편했겠지. 가게도, 집도, 돈도 다 내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나는 끝까지 너희 뜻대로 되도록 두고 보지 않을 사람이야. 지영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박정순 씨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눈물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배신을 겪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게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너희가 탐냈던 내 전 재산은 이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겠지. 그 아이들은 나를 속이지도 버리지도 않았으니까.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박정순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요양원에서 지내던 박정순 씨는 한 달 뒤 직접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았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박정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했고 식사도 준비해 주었으며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카페도 없고 벽면 가득 손님들의 메모가 적힌 공간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아들과 며느리가 원했던 것처럼 자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걸 차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렇게 어느 날 박정순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몸도 회복되었고 오히려 마음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요양원 원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저 좀 강남으로 데려다 주세요. 제 집으로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순 씨는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주한 광경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지영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지영도 뒤늦게 그녀를 발견하고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박정순 씨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한때는 따뜻했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이었다. 이제 다들 나가거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셨잖아요. 그러나 박정순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없어서 편했겠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희가 떠날 차례야. 지영은 다급하게 다가와 손을 모았다. 어머니, 너무 갑자기 그러시지 마시고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쫓으시면 우리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박정순 씨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건 변호사가 준비한 문서야. 이 집은 내 명의로 유지되도록 법적으로 조치했어. 그리고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가 있을 곳은 없어. 민수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울컥하며 화를 냈다. 엄마, 진짜 너무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딨어요? 그러나 박정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부모? 네가 부모로 날 대했니? 내가 없으면 편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착각이었어. 나는 절대 네 뜻대로 되지 않을 사람이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민수와 지영은 결국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단호한 눈빛에 그마저도 포기했다. 그렇게 그들은 허겁지겁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그동안 차지하려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박정순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다시 자신의 공간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따뜻한 향이 퍼지는 순간 마치 남편이 곁에서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다시 내 집이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짐을 싸서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박정순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고 며느리 역시 한때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니라 단지 재산을 가진 노인으로만 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오랜만에 찾아온 정막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집은 텅 빈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쉼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민수와 지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처음엔 어떻게든 박정순 씨를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뒤였다. 변호사는 단 한마디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박정순 여사님의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기부 절차가 끝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모든 걸 차지할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음 뿐이었다.
재산도, 집도, 가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민수는 분노에 차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봤지만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한때 부모 덕분에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이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민수조차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탐욕에 삼켜져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한편 박정순 씨는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가게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가끔씩 거리를 거닐며 단골 손님들과 마주칠 때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좀 쉬면서 살려고요. 커피는 여전히 좋아하지만 만드는 것보다 마시는 게 더 좋아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옛날과는 다른 진정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떠난 대신 이제는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공원에서 햇살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그 아이들이야말로 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써줄 사람들이지.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이제는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일만 남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녀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하루였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생을 그렇게 온전한 평온 속에서 살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탐욕을 숨긴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함께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진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